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왕따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이유는 눈치가 없다. 이 아이가 좀 눈치가 없어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그리고 집중을 못한다. 더럽다, 안 씻는다, 냄새난다. 이것은 만일 엄마 아빠가 한쪽 부모가 없어서 만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잘 돌보아지지가 않는다면, 케어가 잘 안 된다면, 만일 아빠가 일하는데 바빠서 멀리 돌아다녀야 되고 형제들하고 할머니하고 살고 있을 경우에 안 씻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럼 냄새가 나요. 제가 돌보면서 봤더니 한 부모의 아이였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이뻐요. 편제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가 커서는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겠지만 어린 시절에 모친과 일찍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안 씻고 왔는지 냄새가 좀 났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굉장히 돌봄이 잘 되어지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보고 냄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 아이는 더더욱 더 놀림을 당합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조금 있고 입성이 되게 후지다. 옷이 되게 싸구려를 입던가 되게 이렇게 겉모양을 잘 못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을 조금 많이 아끼는 엄마 아빠 이 경우에 조금 옷을 조금 싼 거를 사서 입힌다거나 이럴 때 입성이 조금 떨어지죠. 정말로 못 사는 경우에도 입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요. 진짜 그 구두쇠 엄마 아빠여서 약간 물려받거나 막 이래서 입성이 좀 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장애가 있어. 만약에 어떠한 신체 장애가 있거나 이랬을 때 장애아의 형제들 도와주기 위해서 늘 따라다니는 그 형제들까지 따돌리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6번째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상극이죠. 목가토금스에서 보면 당연히 금목상쟁하고 화하고 수가 또다시 상쟁하고 상극이 되죠. 이렇게 이유도 없이 싫은 경우 그냥 죽이는 관계, 상극의 관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도 그냥 모양새 자체가 꼴보기 싫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눈치가 없는 경우에 자존감이 조금 낮아져 있고 눈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굉장히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착한 척, 부자인 척, 아니면 거짓말, 허언, 자랑질, 지적질, 막 거짓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눈치가 없는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경우여서 눈치가 없다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왕따를 시켜요. 그런데 눈치가 없다고 해서 혹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더럽고 안 씻는다고 해서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면 서로 존중하면서 지낼 수가 없다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존중해 줘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범위 내에서 침범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게끔이라도 해 주셔야지.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그 이유로 밟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왕따를 시켜야 되고 학대를 해야 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폭언
폭력 이런 것의 원인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는 맞아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권의 문제죠. 이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한들 밟아도 되겠습니까? 무시해도 좋겠습니까? 죽여버릴 수 있나요? 비난해도 돼요? 그 누구도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밟게 허락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죠. 일반 사람들은 상위 20%, 보통 30, 30 해가지고 60%, 하위 20%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다, 같다, 맞다가 돼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상위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 틀리다. 다르다는 개념이죠. 틀린 게 아니고 우리하고는 약간 달라, 틀려. 하위 20%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 맞다, 우린 비슷해, 거의 정서가 같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위나 하위나 어찌 됐건 극과 극은 통하기도 하지만 극과 극은 다르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르면 그냥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약간 따돌리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왕따의 시작은 바로 선생님의 태도가 왕따의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관계를 너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서 우리는 모두 다 존중해야 돼. 이 중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어떠한 능력이 좀 특출나다. 그러면 칭찬받고 대단하다고 해줄 수는 있어요. 그건 괜찮지만 그 밑에 있는 보통보다 더 떨어지는 그 아이를 밟으면서 이 아이를 올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직, 선생님이라는 것은 관직이죠. 관성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 관성의 성향이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를 늘 추구해요. 그래서 줄을 씁니다. 그래서 윗사람한테는 깍듯하고 굉장히 잘해야 하고 꼼짝도 못하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밟을 수 있고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 서열, 수직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이 아이들조차도 학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잘하는 애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밑에 못하는 아이들한테 집중을 못할 경우에 그 아이의 이름을 몇 번 설명을 하면서 몇 번 그 아이를 계속 불러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막 몇 번 지적해서 부르면 아 쟤는 좀 모질하네, 쟤는 좀 집중을 못하는 애, 쟤는 문제야, 그런 인식이 아이들 머릿속에 박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저 아이의 행동을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약간 모질라는 행동이나 조금 떨어지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적하거나 못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 그 아이한테 못한다고 해서 화낼 권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내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넌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니? 잘 좀 봐. 그랬다가 만약에 받아쓰기에서 10점, 20점밖에 못 맡았어. 그때도 칭찬하는 방법도 아우 이렇게 하나라도 맞았네. 그래도 잘 썼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한 개는 맞았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이나 조롱의 방법으로 자기는 칭찬해 주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조롱이 됩니다. 그럼 친구들은 다 100점, 90점, 100점 맞았는데 이 친구만 10점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쟤는 10점밖에 못 맞았어. 공부도 못하는 애야. 내가 공부도 못하는 애한테 팔씨름을 지다니 이러한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은연중에 깔아버립니다. 그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는 체벌이 거의 없어졌지만 체벌, 무시, 짜증, 얘가 뭔가를 못했거나 뭔가를 물어봤을 때 조금 이 떨어지는 그 아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약간 짜증 섞인 말로 대답을 해주거나 이럴 때 애들은 바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는 밟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신적인 성숙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추구를 해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가해자가 있어요. 그때부터 얘를 조금 막 밟으려고, 지가 더 잘나 보이려고, 자기 잘하는 거를 앞서 보이기 위해서 가해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그랬다 그래. 그러면 그 아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선생님한테 가서 일렀을 때 선생님은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너는 당연하지. 네가 못났는데 네가 반응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인권에 관한 그러한 생각이 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면 그거를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 조롱하는 거는 그건 미개인이 하는 짓이지. 이렇게 하면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잘하는 거는 당연히 잘하는 거고 밑에 있는 애, 못하는 애는 밟을 필요는 없어. 요게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왕따가 원인이 돼가지고 왕따로 인해서 죽는 아이가 400명이죠. 400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살펴 주려고 하고 차별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도만 하면 사실 왕따가 있는 반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관이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이렇게 해도 자기가 지시한 거야. 은근히 은밀하게 정말 교묘하게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기분이 좋지. 그게 자기가 교정해줘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동으로 이 조금 모질란 약간 처지는 이 아이를 이유 없이 따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알아서 따돌려 주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해를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자기는 안 그랬고 쏙 빠집니다. 자기는 안 그랬고 애들이 봤을 때 얘가 떨어지니까 애들이 따돌린 거라고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서서 그런 건 정말 안 되는 일이지. 누군가를 막 조롱을 할 때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뭐 때문에 늦게 온 건데? 막 이랬을 때 아유 쟤는 맨날 늦어요.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훈수를 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론 늦었구나. 어서 가서 앉아라.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너 왜 늦었니? 거기에는 얘네들한테 너희들도 한마디씩 해가지고 밟아라.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선생님이 너 왜 맨날 늦어요. 막 이렇게 너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니 그건
그건 잘못된 일이지. 왜 그걸 비난을 해? 라고 지적을 해주면 그 아이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장서서 너 왜 이렇게 늦었니? 이러는 사람이 아이들이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절대로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자기네들만의 익숙해진 패턴으로 돌아가서 점점 한 개씩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 왕따는 단 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요렇게 되더라도 그 비난의 눈초리 그리고 그 한마디가 모이죠. 그러면 우리 반이 20명이고 전교생이 100명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몇십 마디가 그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따돌림에 대해서 시달리게 돼요. 그럼 정신과를 결국에는 가야 됩니다. 그 실험이 있죠.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맨날 욕을 하고 너는 크지마 그러면서 욕을 하고 키운 식물과 너는 정말 예쁘다 칭찬을 하면서 키운 식물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칭찬을 해주면서 좋은 말만 해주고 막 잘하는데 격려해주고 그 좋은 기를 받은 그 식물은 무럭무럭 굉장히 잘 자라는데 맨날 욕하고 막 구박하고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했던 그 식물은 정말 속도가 칭찬받은 그 식물보다는 훨씬 더 더뎠고요. 또 다른 예로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가 만일 부잣집에 사는 개라고 하더라도 그 개를 주인이 함부로 여기면 그 개는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를 가족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개를 함부로 여길 수가 없어요. 거의요. 20%의 예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60에서 8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그 개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듯이 이 주인의 태도, 선생님의 태도가 이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결정지어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따돌림을 당해서 너무 괴롭고 이거를 좀 개선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바뀌지가 않냐? 선생님의 그 권위적인 태도에서 만일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우리 아이가 무시를 당했고 맞았고 폭언을 당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평소에 학교에 임원이거나 이래서 늘 얼굴을 보였을 때는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극성엄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학교에도 얼굴도 안 비추고 그런 조금 모질라는 이게 처지는 그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또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참다가 엄마가 그 아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 모질라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엄마가 이제 참다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거를 선생님은 고깝게 듣습니다. 어떻게 고깝게 듣냐면 그 엄마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당신은 교육을 하지 않냐 이런 지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태도로 나올 때 막 울며 불며 감정적으로 나올 때 이 선생님이 조금 평소에도 무시했었는데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조금 안정돼 있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저렇게 집중을 못하나 보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권위적인 태도를 잘 안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정말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던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미안해. 다음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러면서 쿨하게 인정을 해주면 다른 아이들도 이 아이들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엎어야 되는데 이 관성들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적을 받은 것 자체가 기분이 조금 나빠져요.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 때문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이 왕따 문제를 우리가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되기도 하고요.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서 우리가 왕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그 방법을 더 연구해 보기로 해요.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